안녕하세요. 저는 과정형 평가를 마친 부민재라고 합니다. 올해로 27이고요. 도합 경력은 1년 6개월 되겠습니다. 과정 4컷 이벤트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공모전이 아니었어도 저는 제 개인 블로그에 제가 과정평가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이나 새롭게 배우게 된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또 저희 담당 교수님이신 이제 나원석 교수님께서도 제가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시는 걸 아시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런 공모전이 있으니 한번 참여해 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공모전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. 제가 이제 원래 전공은 27년 동안 인문학을 쭉 전공해오던 사람인데요. 사실 그런 저에게 있어서 이 석유화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았는데, 제가 1년 전에 취직했던 회사가 석유화학 회사에 부자재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였는데, 거기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겨났고, 그러던 찰나에 지인 중 한 명이 이런 과정 평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 한번 지원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추천을 해줬고, 저도 그것에 이런 과정이 있고 또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과정 평가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저는 제가 최우수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물론 장난이고요. 사실은 제가 이제 최우수상부터 이제 장려상 수상하신 분들을 쭉 봤을 때 10분이 계셨고, 제가 또 듣기로는 이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분이 그래도 한 100여 분 정도 되시는데, 그 중에서 이제 2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 같고, 또 저는 굉장히 성취욕이 강한 사람인데, 어떻게 보면 그 100명 중에서 두 번째 2등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고,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받은 상 중에서 가장 큰 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년 전에 석유화학 업계에 부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에 있었고, 거기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위험물에 대한 지식이라던가 그런 정보들을 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앞으로 미래를 생각했을 때 좀 더 제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증이 좀 필요할까를 생각했을 때 위험물 관련된 자격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그래서 위험물 산업기사반에 특별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저는 이제 이번 공모전의 형식이 과정평가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을 50자 내외로 스토리텔링 하라는 것이었는데, 저에게 있어서 이 참 뜻깊고 재밌는 시간들을 50자 내외로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고민 끝에 생각해냈던 게, 제가 3개월 동안 이 과정평가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4가지 것들을 선정해서 그거에 맞는 이제 이행시 내지는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자 라는 의미로 그렇게 준비를 했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, 제가 이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위험물 산업기사반이기 때문에 이 위험물, 화학물질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시험에서 이제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,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그동안 공부하면서 공단에서 또 제공해주는 NCS 교재를 또 참고했고, 또 교수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자료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이런 위험물은 어떤 특성이 있고, 어떤 위험물은 또 위험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된다,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느꼈던 점들을 좀 위험물이라는 삼행시로 좀 지어봤어요. 특별히 저희가 석유화학을 위주로 가르쳐 주시긴 하지만, 공정 안에서 필요한 것들이 뭐 석유화학이라던가 뭐 기계 분야, 전기,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, 이 회로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석유화학 공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기 회로를 직접 그려보는 프로그램인데요. 근데 저는 이제 이 회로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. 회로를 만들다가 항상 다른 사람들은 다 정상으로 작동하는데 저는 좀 정상 작동이 잘 안 돼서 기분이 안 좋았던 그 기억을 좀 되살려서 한번 이렇게 삼행시를 지어봤습니다. 세 번째는 이제 이게 또 저희가 석유화학 공정에서는 파이프라던가 유체를 이용해서 이제 스위치를 키거나 끄고 할 수 있는 건데, 그거를 이제 보통 저희가 유공압이라고 하거든요. 이 유공압 관련된 기계를 실습할 수 있는 부분, 이제 실습실에서 찍은 건데, 교수님께서 특별히 좀 잘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,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일 재밌게 한 수업 중에 하나라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.
얼마 전에 또 그 가스 누출로 강원도에서 큰 사고가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방폭이라는 것은 가연물이 공기 중에 나왔을 때 폭발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폭발을 방지하는 그런 기술을 방폭 기술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, 저희 교육원에서 또 올해부터 이렇게 방폭을 64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이론과 실습을 이수를 하면 이제 방폭 자격증이라는 것을 이제 방폭협회에서 받게 되는데,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아서 넣어봤습니다. 저는 이제 과정평가형 과정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환경기능사 실습을 할 때였는데, 아무래도 제가 이런 화기구들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처음에 실습할 때 버벅댔는데 반 사람들이 다 못한다고 놀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조금 오기가 생겨서 되게 열심히 했고, 그래도 화학 공부를 시작하고 첫 3개월 만에 관련 자격증을 딴 거라서 그게 제일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과정평가형의 장점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, 낮은 진입 장벽,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인 것 같은데요. 저처럼 이제 이런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도 충분히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산업 분야를 도전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고,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그동안 일했던 분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, 저희 안에서 이 새롭게 배우는 것과 기존에 있던 것들을 어떻게 좀 연결시켜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과정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제가 듣기로는 내년도부터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이 과정형 평가 시험을 6회에서 4회로 축소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, 아무래도 이제 검정형 시험을 칠 수 없는 사람들이 과정형 평가를 치는데 그 횟수를 좀 줄이는 게 시험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나,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. 현재는 저희가 이제 있는 교육원에서 산업안전 기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또 개설을 해주셔서 저는 그 과정을 수료한 다음에 취득할 계획이고요. 그 외에 또 필요한 가스 기능사라던가 화학 분석 기능사, 여러 가지 산업기사랑 기능사를 취득하려고 생각 중입니다. 저처럼 이제 전공을 바꾸시는 분들께 특별히 말씀을 드리면, 사실은 참 이제 새로운 분야를 도전한다는 게 쉽진 않지만, 인간이 80을 산다 생각하면 그 80년 중에 6개월 내지는 1년을 투자해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 좀 많이 참여하셔서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분야들에도 도전 많이 해주시고 같이 재밌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과정평가형 화이팅! 후!